삼성전자 주식을 20년 이상 보유를 했고, 그 결과가 2달 동안 여기에 돈을 넣어뒀는데 무려 수익률이 가족들과 여행 경비 정도는 뽑았습니다. 주식 계좌 안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주식의 매력은 부동산보다 환금성이 빠르고 무엇보다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부동산만 공부를 하다가 2, 3년 동안 시장이 다주택자들한테 불리하다 보니까 다른 투자가 뭐 없을까 고민을 했고 자연스럽게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일반 주식 투자자분들처럼 기업 방문을 한다거나 손익계산서 같은 거를 되게 면밀하게 지켜본다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요. 소소하게 치킨이나 족발값, 뭐 외식값 같은 거 한번 벌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라이트하게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뭐 시총 1위고 그래도 삼성전자 아니겠냐 라는 생각으로 적금 넣듯이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얘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S&P 500이다, 올해 투자해도 우리나라 주식은 안 된다, 국장은 망했다 등등의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한 지인분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삼성전자 입사를 했어요. 당시에는 여직원분들한테 월급도 주면서 뭐 월급 대신에 이제 주식을 또 나눠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여직원분들한테 일부 돈을 주고 주식을 받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퇴사할 때까지 얘를 계속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몇 주를 가지고 계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액면 분할을 했는데 당시 한 주당 250만 원 정도였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20년 이상 보유를 했고 단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동탄 2에 시범단지 아파트 총 5채를 보유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19년도에 45살이셨을 건데 그쯤 퇴사를 하셨어요. 지금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의 삼성전자가 예전의 삼성전자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일부 맞는 것 같아요. HBM 메모리 시장도 밀리고 있고 파운드리도 여전히 죽을 쓰고 있죠. 그런데 제조기술 시장을 이 단면만 보고 확신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항상 2인자였던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완전 장악한 것처럼 또 언제 시장의 주인이 바뀔지 모르는 게 제조기술 영역이다 보니까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뭐 가전,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가 나오면 또 훈풍을 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의 주인공인 피터 린치,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주가가 떨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서둘러 빠져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좀 휘청거리고 있지만 버텨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주목받는 종목이 바이오, 제약 영역이라고 하죠. 금리가 내려가면서 R&D에 투자가 집중이 되고 때문에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바이오 산업, 의료기기 산업이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2달 전에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피부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데 2달 전에 13만 7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최근에 매도를 했죠. 2달 동안 여기에 돈을 넣어뒀는데 무려 수익률이 53.7%. 시드머니가 적어서 큰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족들과 여행 경비 정도는 뽑았습니다. 이런 이유와 경험으로 바이오에서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에 한번 투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바이오 쪽에서 거래량도 많고 시총도 높죠.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직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업과 홍보 일선에서 뛰는 모습도 유튜브에서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콘텐츠를 다뤄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장님이 회사의 미래와 발전에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에 일부 매수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주식을 조금 하는 소위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과 운 좋게 얘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 메리츠 회사는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주식 가치의 희소성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이죠. 그리고 배당도 높고 김용범 CEO께서 주주 환원 정책을 정말 확실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는 사고 파는 행위를 매번 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미국 주식과 같은 결을 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매입하라고 조언까지 해주셨어요. 배당 수익률도 한 4% 수준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주씩이라도 매달 꾸준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SK텔레콤입니다. 얘는 왜 담았냐? 일단 제가 SK텔레콤을 중2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20년 넘게 SK텔레콤 고객이죠. 고객 차원에서 일단 살짝 매수를 했습니다. 큰 이유 없죠? 이렇게 주식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우선 국내 통신사 중에서 넘버1이기도 하고 배당 정책이 웬만한 금융주보다 좋다고 알려져 있죠. AI 시대에서 SK하이닉스가 HBM 메모리로 돈을 무지하게 벌고 있는데 이 텔레콤 회사도 AI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AI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작은 기대를 가지고 고객 차원에서 일부 매수를 해봤습니다. 배당 부분도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매수의 결정을 해봤어요. 마지막은 마녀공장입니다. 얘는 왜 담았냐? 와이프가 이 마녀공장 제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폼 클렌징이나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
제품들을 엄청 쓰고 있어요. 덕분에 저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하는데 이 마녀공장 클렌징 제품들이 올리브영에서 되게 잘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클렌징 제품들이 중국 시장으로만 진출을 했는데 최근에는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 이쪽까지도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도 했고 부채도 1분기 대비 2분기도 줄어들고 있어서 이걸로도 국내 여행 경비 정도는 한번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산 금액보다 조금 낮아져서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한 두세 달 정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랑 비슷한 별로 네오팜이라는 주식도 매수를 해봤는데 얘는 아기용품, 아토피 이런 쪽에 국내에서도 많이 유명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이가 쓰니까 좀 한번 사봤습니다. 얘도 한 두세 달 같이 경과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완전 주식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멍청하긴 합니다. 주어들은 거를 사보고 배당이 쏠쏠하다는 안전한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장기 투자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에서 피터 린치 형님도 가장 쉬운 주식 투자는 내가 직접 쓰거나 가까이 있는 제품의 기업을 찾아보고 확신이 들면 매수하고 기다리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단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종목을 내가 좀 더 봐야 할지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매수한 애들도 2달, 3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라는 건 아닙니다. 얘를 사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런 건 아니고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은 본인이며 책임 역시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들 인지하고 계시면서 오늘도 보는 사람 한 분은 제 채널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